안녕하십니까. 국어는 논리다 논리 퀴즈 해설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푸시고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문제와 지문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지문입니다. 단순히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고 핵심 개념들도 정리해가며 해설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환율과 이자율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해를 위해서 다른 변수들은 제외하고 환율만, 이자율만,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만 설명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율과 이자율은 경제에서 상호작용한 복잡한 경제 영향을 초래한다. 잘 아시겠지만 환율은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돈이랑 외국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로 달러죠. 1달러를 살 때 우리나라 돈을 얼마 주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자율은 어떤 돈을 빌렸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환율 상승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원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 비용이 상승하여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대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출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올 때 선생님이 항상 극단적인 예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 그럼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2,000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 1달러 받고 미국에 팔았던 물건들을 하나 팔면 1,000원 벌었는데 이제 2,000원 버니까 이익이 많죠. 그리고 0.75달러에 팔아도 1달러에 팔던 거를 1,500원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생산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조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부품이 싸게 느껴지겠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수입해오는 거는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비싸겠죠. 원자재나 기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대입니다. 반대로 환율 하락은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한국 상품의 해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감소와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와 함께 수출 감소는 제조업체들의 생산 축소와 고용 둔화를 초래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했습니다. 환율 하락은 어떻게 된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 축소와 고용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를 악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환율이 내리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도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 상승은 투자 자본 유입을 촉진해 환율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의 대출 비용 증가와 가계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내수 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고,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하락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수 경제가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환율 하락은 그냥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외국 돈은 흔해지고 우리나라 돈은 기해지겠죠. 그래서 외국 돈이 싸지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에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 있었는데 대출이자가 비싸면 그걸 취소하겠죠. 그리고 그 소비자들 역시
원래 대출이 있었다면 이자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이자율 하락은 대출 비용을 낮춰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나라, 이자율이 더 높은 나라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하겠죠. 외국 돈이 귀해지니까요. 그죠? 자,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내수 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맞죠? 특히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글로벌 요인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가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율 상승, 즉 외국 돈이 귀해집니다. 그리고 금융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자본 유출을 막으려 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와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를 다루는 지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시면요.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증가하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정해지고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져 물가는 안정되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감소와 경제 둔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입되고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출 비용 증대로 내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는 증가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요인은 한국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환율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1,000원 하던 게 2,000원 하면 수입이 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맞죠? 환율 하락은 수입품 가격은 낮죠? 하지만 2,000원 받던 걸 1,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수입이 줄고 또 1달러 받던 거를 1달러 그대로 못 받으니까 2달러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맞습니다. 이자율 상승은 투자 자본 유입을 유도하며 이자율 높은데 돈이 몰리겠죠? 기업의 대출 비용 증가와 가계 소비 감소로 내수 경제 위축된다.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자율 하락은 대출 비용이 낮아지죠? 그래서 돈을 많이 빌리겠죠? 자본 유출로 왜 자본 유출되나요? 다른 나라 이자가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적어지고 귀해지니까 환율이 상승하겠죠? 수입 물가 상승 당연히 일어나겠습니다. 답이 5번인가 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의 자본 유출을 촉진하며 맞습니다. 환율 상승과 달러가 적어지니까 비싸지겠죠? 맞죠? 금융이 안정되나요? 땡, 불안정됩니다. 그쵸? 그 정답은 5번이고 A와 B가 이에 해당한다 할 때 하나는 해당하고 하나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와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답만 찾지 말고 여기 있는 내용들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